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식재산 발명 특허 분야를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역지식센터의 발명 특허 지원 자금이 나왔는데요. 발명 특허 지원 자금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특허청 쪽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제일 큽니다. 특허청에서 자금 지원할 때는 여러 개의 창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창구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지역지식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발명가, 예비창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특허와 발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ripc.org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지원이 된다는 게 측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 지역에 사시면 서울 지역 지식센터, 경상남도에 사시면 경남 지역 지식센터 뭐 이런 식으로요. 세종에 사시면 세종 지식센터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그리고 해외 출원도 있고요. 디자인이나 아니면 목업, 브랜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개 정도 나오는 지역지휘센터 사업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지역지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지휘센터의 지원 체계는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비 창업자 때 지원하는 게 있고 예비 창업자가 지역지휘센터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창업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근데 창업 기업 중에서 스타트업이 아니라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원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체계로 가져갑니다. 지역지휘센터 사업은 조금 다른 사업하고 다른 좀 특수성이 있는 게요. 유능한 우수한 기술이나 발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문 상담의 주로 원칙입니다. 온라인 접수해서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 상담을 하는 시스템으로 갖게 돼 있고 평가 후에 지원 범위가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명 특허 이런 지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가끔 많은 분들이 논쟁이나 좀 궁금해하세요. 뭐냐면 논쟁은 아니고요. 궁금해하세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먼저 특허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정산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발명 특허의 이 RIPC 지역지휘센터 지원 사업은 주로 먼저 선정이 되시고 그 다음에 특허를 출원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마음이 급해서 먼저 지식재산권과 발명 작업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업들은 대개 이 RIPC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괜찮은 기술에 대한 발명을 했다면 지역지휘센터 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서 발명을 하는 게 비용 절감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간혹 오늘 영상에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들 중에서는 수임을 해서 출원된 권리에 대해서 후정산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역 발명 특허나 지식재산 사업에서는 먼저 선정된 다음에 출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임을 하고 실제로 권리를 창출한 다음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고 먼저 25년도 지식재산 발명특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아까 체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으로 IPD 딤돌 사업입니다. IPD 딤돌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비 창업자를 지원을 합니다. 아니면 당해년도 창업자거든요. 그래서 25년도니까 25년에 창업을 했거나 현재 예비 창업자인 분들을 지원하는 게 IPD 딤돌 사업입니다. 처음에 창업해서 어떤 발명과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좋고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17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포인트고 특허 관련된 교육을 들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출원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등록되시면 등록비는 내셔야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발명 특허 사업에서는 출원비까지만 지원하고 등록비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이 범위는 아니지만 창업 지원 사업이나 R&D 지원 사업은 선정된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등록비도 지원하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등록비 지원은 다른 사업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IP 나래 프로그램입니다. IP 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나 신산업 분야의 10년 이내 창업자를 지원을 합니다. 연 2회 지원을 하고 pms.ripc.org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75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핵심 분야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어떤 기술을 특허를 낼 수 있을지, 유망 기술을 도출하고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권리가 강한 좋은 특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전문 특허 사무소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750만 원이지만 그에 준하는 컨설팅 서비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PT 등들은 교육과 출원 지원이 포인트였다면 IP 나래는 컨설팅의 특허 컨설팅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가 소상공인 IP 창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소상공인만 지원이 될 수 있고 두 가지로 크게 지원이 되는데요. 하나가 상표 출원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매장이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 53만 3천 원 이내로 출원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IP 창출 종합 패키지라 그래서 심사와 이렇게 담당자가 심사를 통해서 뭔가 좀 다른 특허 관련된 서비스를 해야 될 경우 1,760만 원어치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소상공인 IP 창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는 게 4번입니다. 중소기업 IP 바로가기라고 과거에 불렸던 이 사업의 명칭은 지식재산 긴급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이번에 또 표현을 조금 바꿨는데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중소기업 IP 바로가기 사업 같은 말인데요. 중소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2월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이 가장 큰 핵심은 과장 지원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내 출원비 기본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해외 출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을 할 때 PCT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PCT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지원이 되고 나중에 개별 국가 지원은 이 뒤에 나오는 글로벌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전략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제품 디자인 개발 쪽이 지원이 되는 게 눈에 띄고요. 포장이나 신규 브랜드 등 즉 이제 제조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자금이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IP 스타라는 사업은 해외 수출 예정인 기업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은 해외 진출을 하는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된 기업들을 수출을 잘하라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국 출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서 해외 수출하려면 보통 돈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출원비만큼은 여기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크고 그 밑에 있는 OA 지원은 해외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이 되기 전에 출원서를 수정하라. 그날 이제 명세서를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비용을 O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사무소와 해외 사무소가 서로 간에 이렇게 권리에 대한 수정 내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번역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출 관련된 글로벌 IP 스타 사업은 사업의 지원에 제한이 없다는 게 제일 크고 해외 쪽 지원이 가장 크다라는 점 그리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지원이 많은 만큼 경쟁도 좀 치열하고 자금도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PPT를 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25년도 지원사업 공고문이거든요. 안 보이시죠? 작아요. 네, 엄청 작습니다. 이거는 A4지로 뽑아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제가 늘려서 받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링크를 제가 영상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 핵심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큰 자금들 중소기업 IP 바로가기라던가 글로벌 IP 스타, IP 나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요 pms.ripc.org에서 접수를 받아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은 좀 경쟁이 센 편이고 상대적으로 기업 수가 적은 지방은 경쟁이 낮은 편이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이 IP 디딤돌이나 소상공인 사업 같은 경우는 요 PMS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기보다는 따로 공고가 나옵니다. 요 RIPC에서 공고가 나오고 그때 접수를 하셔가지고 주로 방문 상담을 통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IP 창출이나 IP 디딤돌 하실 분들은 시간 되실 때 지역지식센터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이 거주지 지역지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문의도 하시고 나중에 근처 가실 때 가능하면 상담 일정을 잡아가지고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업들은 우리가 정해진 날짜가 정해져 있고 날짜에 딱 접수하는 스타일인데 이 소상공인 IP나 IP 디딤돌 같은 경우는 이 접수 날짜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서울이 모집되고 있어도 강원도는 모집이 안 될 수가 있고 막 이렇게 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지역지휘센터에 미리 연락하시고 언제 사업 나오냐 물어보고 사업은 안 나왔지만 사전에 가서 미리 상담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 아이디어가 바로 이렇게 권리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발명을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회사가 준비한 아이디어나 기술 수준이 지금 특허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검토를 하시려면 가급적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검토하셔도 그건 훨씬 더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1년에 여러 번 수시로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번 준비가 좀 덜 되더라도 한번 가서 사전 상담 받아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25년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있는 발명 특허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특허 출원이나 권리 확보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등록비까지는 아니지만 출원비까지라도 많은 지원을 받으셔서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여러분이 권리를 잘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확보 외에도 상표나 디자인 등 다양한 지원들이 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